자, 벌써 15주차 한 학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15주차의 세 번째 영상인데요. 이제 마무리하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찍고 있습니다. 자, 이 전체 과정은 AI 리터러시 2 과정이고요. 작년에 제가 AI 리터러시 1을 했기 때문에 2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비즈니스, 이 과정의 특징은 일상의 고통을 이제 비즈니스로 만드는 거를 15주차 차례차례 진행을 했고, 결론은 보고서까지 쓰는 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주 동안 우리는 이제 문제를 발견하는 시간 파트 1, 고통과 AI 기초를 했고, 두 번째 연구 자동화를 했어요. 이때가 가장 재밌으셨죠? 세 번째가 이제 심화 분석하는 거, 페르소나를 만들고, 뭐 윤리를 만들고, 네 번째가 이제 프로젝트를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최종 완성하는 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AI가 당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쓰는 사람이 당신을 대체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마주한 두려움들은 이런 것 같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1인 유니콘 준비하는 분들은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상의 불평을 어떻게 짜증으로 느꼈지만 이제는 어떻게 이제 돈이 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뭐 노트북 LM도 쓰고 AI 써가지고 압도적인 영어 생산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뤄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동적 소비자에서 이제 애프터가 어떻게 능동적 생산자로 이제 바뀌게 됐을 거고, 그 핵심이 RTCF 프로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이제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고통일지를 작성하고 또 LIG 검색 증강 엔진을 통해 가지고 연구 자동화하고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발견에서는 나의 짜증 얼마짜리인가, 그다음에 이제 연구 자동화에서는 핵심 지금 논문 벽표는 언제 다 읽지 이런 부분을 추출해 가지고 해봤고, 그다음에 다음에서는 페르소나 윤리로서 내 고객이 누구고 이거 페르소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알아봤고, 실제 구현해 봤고, 네 번째는 이제 논리적 증명이나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AI와 인류의 미래 튜링 테스트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고요. AI가 이제 확률적 앵무새라 맥락을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맥락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가지 프롬프트 섹션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과정이 끝난 후에도 이 프롬프트를 잘 활용하세요. 그러면 어떤 정확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성찰 보고서를 쓰게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주차에서는 이제 그러면 도대체 불평을 어떻게 자산으로 바꾸든지 고통의 증력을 빈도, 강도, 지불 의사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비즈니스화 시키는 거를 이렇게 프롬프트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주 좋죠? 세 번째가 이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AI 가지고 실습을 해 보았고, 세 번째가 이제 3주차에서는 AI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이 RTCF 굉장히 막강해요. 여러분 이것만 잘 알아도 AI 잘 써요. 그래서 RTCF를 가지고 질문의 질을 높이는, 질문의 구조를 높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10개 했어요. 따라 해봤죠. 재밌었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주차에서는 이제 자신의 가려운 곳을 긁어야 되잖아요. 개인적 고통 이제 비즈니스 어떻게 전환시키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증하는 거, 아이디어 검증을 위해 10가지 프롬프트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스타트업인데 뭐 슬랙,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분석가인데 사업 타당성 분석, 그다음에 이제 변리사가 되어보고 잠재고객이 되어보고, 그다음에는 UX 디자이너도 되어보고 마켓 리서치도 되어보고 경쟁 전략가도 되어보고 크라우드 펀딩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AI에게 페르소나를 부여하고 롤을 적용해가지고 내가 함께 느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주차에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이 RAG 검색 증강 생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다음에 이건 왜냐면 내 폐쇄적 루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자동화하는 거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을 가지고 문서를 분석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6주차에서는 이제 just jobs to be done이라고 해서 꼭 마무리돼야 돼,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면적인 게 아니라 근본적인 동기를 파악하는 것을 고객이 말하지 않은 욕구를 인터뷰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잡과 정서적 잡과 사회적 잡을 살펴봤고, 그런 프롬프트를 이렇게 해놨죠. JTBD 전문가, 심리학자, 사회학자, 인터뷰 코치, 시나리오 작가, 경쟁 분석가, 데이터 분석가, UX 리서처, 아이디어 컨설턴트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7주차에서는 이제 데이터 속에서 고객의 목소리를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이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가 정형 데이터처럼 만들 것이냐, 비정형 데이터를
감성을 분석해가지고 토픽 모델링을 했다. 그래서 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너는 데이터 과학자 관점에서 이런 리뷰하는 거를 해놨고, 그다음 프로덕트 매니저 관점에서, CS 팀장 관점에서, 통계학자 관점에서, 브랜드 전략가 관점에서, 위기 관리 관점에서, 마케팅 분석가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시장 분석 관점에서, 경쟁 정보원 관점에서, 시각화 전문가 관점 이런 식으로 추천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8주차에서는 뭐 미스터리 워크샵에서 제가 미션을 드렸었고요. 9주차에서는 이제 고객 페르소나 개발이라고 해서 데이터 입력을 입히는 방법, 페르소나를 하는 방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페르소나 생성 위해 10가지 프롬프트를 드렸고요. UX 해가지고 이쪽 10가지 소설가가 돼서 페르소나를 만들어보고 이런 타겟 고객도 해보고 내 페르소나의 이미지 구체화해보고 뭐 이런 것들 해서 쭉 해놨습니다. 이거 따라해보시면 금방 페르소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주차에서는 AI 윤리와 책임이라고 해서 기술의 그림자를 비춰보는 거예요. 알고리즘 편향이라든가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10가지를 살펴봤고요. 이렇게 윤리학자, 법률 자문가, 개인정보 보호관, 그 다음에 역사학자, 다양성 담당관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주차에서는 AI 비판적 사고라고 해서 할루시네이션 환각과 이제 레드팀을 발동시키는 방법을 해봤어요. 레드팀이 뭐죠? 비판하는 거잖아요. 비판하는 거. 그래서 일단 회의론자 관점에서, 팩트체크 관점에서, 그리고 논리학자 관점에서, 과학자의 관점에서, 레드팀 리더 관점에서, 뭐 저널리스트 관점에서, 교수님 관점에서, 탐정 관점에서, 토론 상대 이거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갖다가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주차에서는 한 문장 가설을 수립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반증 가능성의 미학이라고 해서 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좋은 가설을 만드는 XYZ 공식을 얘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는 데이터 과학자 관점에서 XYZ 형식, 그 다음에 내 가설 해가지고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수정하는 거, 비즈니스 모델 성공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쭉 가설을 만드는 거 10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13주차에서는 문제 배경과 중요성 기술에서 서론의 기술, 뒤집어서 이제 보고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 할 때 HCT 구조, 훅, 컨텍스트, 세티스를 구성한다라는 거. 이거를 훅, 컨텍스트, 세티스, 충격적인 통계나 질문을 주의 집중하고 문제 배경과 현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걸로 10가지를 넣었어요. 베스트셀러에서는 이렇게 해서 쭉 여러분들이 다 따라해 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10개를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을 작성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본문을 작성하는 게 이제 CER 글쓰기인 거예요. 그래서 핵심 구조가 CER이잖아요. 주역만 있고 근거가 없으면 우기기에 불과한데, 각자 글쓰기의 핵심인 claim, evidence, reasoning 구조를 통해서 논리적 논문을 작성하는 거를, 보고서 작성하는 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CER 구조를 만들고 쭉 여러분들이 이거를 따라오시면은 본문 작성하는 방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최종 보고서 완성하기 위해서 15주차 두 번째 영상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일단 피드백 샌드위치하고 회고를 진행했고, 이를 위해서 제가 평가자가 돼보고 뭐 이런 학술 초록도 만들어보고 제목도 만들어보고 10분짜리 PPT로도 만들어보고 심사위원도 돼보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 이런 수정도 해보고 메일도 써보고 포트폴리오 넣는 것도 해보고 블로그도 써보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넥스트 스텝 또 3개월짜리 해서 최종 문제 정리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다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프롬프트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가지고 보고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해결사로 거듭나셨고요.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관점을 전환하셔 가지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하셨고 논리적 측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AI는 도구일 뿐이다. 즉 질문하는 인간이 없다면 AI는 아무것도 아니고 답은 AI가 찾지만 문제는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고통이 곧 자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편함을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혁신의 씨앗이다. 남들이 불평할 때 여러분은 노트를 펴고 기록하세요. 세 번째 이제 완벽보다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완벽한 보고서는 없습니다. AI와 함께 빠르게 초안을 만들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속도가 생명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 빌딩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 하나를 가져오셔가지고 하나의 데이터화 시켜 놓으시고, 그다음에 사이드 프로젝트 시작해 보세요. 보고서 말고 이제 뭐 노코드를 통해 가지고 랜딩 페이지도 만들어 보고 크라우드 펀딩도 해보시는 거예요.
가설 검증하는 실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AI 트렌드를 팔로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AI 기술은 매주 바뀌는데 뭐 뉴스레터를 구독하거나 커뮤니티에 참여할 감을 잃지 마세요. 새로운 툴이 나오면 이걸로 내 문서를 어떻게 더 빨리 해결할까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명상 멘토 프롬프트를 하나 드리는데, 과정이 끝나도 AI는 여러분 곁에 있는데 자신만의 AI 코치를 소환해 보세요. 이렇게. 너는 평생 커리어 멘토이자 비즈니스 코치야. 나는 현재 상황에 뭐뭐 하고 있고 이러고 싶어. 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구체적 어제 막막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당장 이번 주에 실행할 수 있는 작은 행동 3가지. 장기적 갖춰야 할 역량과 추천 학습 리소스. 내가 흔들릴 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명언과 조언을 따뜻하게 현실적으로 조언해 달라고 하면은 얘가 특별하게 이제 AI 코치를 소환해 가지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시작은 그러니까 끝은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5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학기에는 AI 학술 연구 가이드북과 만약에 된다면 AI 프로블럼 솔빙 방법론, 즉 문제 해결 방법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고요. 다음 학기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